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도파민 중독이란 말이 자주 들리는데요. 나 도파민 중독이야. 종종 말하지만 크게 경각심은 없는 것 같아요. 핸드폰, TV, 인터넷을 붙잡고 있는 일상이 너무나도 당연해져서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보단 새로운 뇌를 바꿔 끼우거나 다시 태어나는 게 더 빠를 것 같거든요. 하지만 도파민 중독은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뇌과학자들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릴수록 더 불행해지는 이유로 도파민 중독을 꼽고 있거든요. 도파민 중독이 문제인 건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 때문인데요. 우리 뇌는 굉장히 공정한 심판관처럼 쾌락을 느끼는 만큼 고통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도파민 네이션의 저자 NRM키 박사는 이를 일종의 저울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뇌에는 한쪽은 쾌락, 한쪽은 고통으로 이루어진 저울이 있어서 저울이 쾌락 쪽으로 기울어질 때마다 다시 수평 상태로 돌리려는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조정 방법이 중요한데요. 쾌락 쪽으로 기울어진 뇌의 저울이 수평 상태로 돌아오는 방법은 고통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쾌락 상태에서 바로 수평 상태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쾌락 다음에 고통을 겪어야 저울이 비로소 수평 상태가 된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온갖 쾌락적인 것들이 넘쳐나죠. 맛있는 음식부터 쇼핑, 게임과 SNS까지 우리는 더 행복해지겠다고 나에게 즐거운 것들을 끊임없이 퍼붓습니다. 이 경험들은 도파민을 분비시키며 뇌의 저울을 쾌락 쪽으로 기울여요. 그리고 그 쾌락이 끝나면 정산의 시간이 도래합니다. 쾌락을 즐긴 만큼 값을 치러야 해요. 쾌락으로 기울어진 저울은 반드시 반대쪽, 즉 고통으로 기울어져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러니 지금까지 해왔던 행복을 위한 노력이 항상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던 거죠. 더 심각한 건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대상에 중독되어 버리면 쾌락 고통 저울이 고장나 버린다는 건데요.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점점 더 매운 걸 먹어야 비로소 만족하죠. 그것처럼 음식이든 쇼핑이든 SNS든 내가 꽂힌 쾌락 경험에 중독되어 버리면 쾌락엔 점점 더 무뎌지고 고통엔 점점 더 예민해져요. 그래서 쉽게 불행해지고 평범한 기분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NRM키 박사는 이 고장난 저울을 고치기 위해 고통으로 기울이는 연습을 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찬물 샤워, 낯선 이에게 말 걸기 등 우리에게 불편함, 고통을 주는 경험을 연습하다 보면 다시 저울이 쾌락 쪽으로 기울면서 저울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산책이라든지 친구와의 식사 등 평범한 일상에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일부러 고통으로 들어가라는 조언은 오늘 주제인 무의식 정화의 원리와도 일치해요. 무의식 정화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억눌렀던 무의식을 인정하는 일인데요.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영역, 빛이 환하게 비치는 의식 영역과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 그림자가 지는 무의식 영역이 있어요. 의식 영역에는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 생각과 마음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과 더 친해지고 싶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 사회에 기여하며 성공하고 싶은 마음, 나를 더 돌보고 건강하게 하고 싶은 마음 등등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 마음들이 있기에 우리는 귀찮지만 하루를 또 시작하고 주어진 일을 해내며 사람들을 다정하게 대합니다. 반대로 무의식 영역에는 존재하긴 하지만 보기 싫어하는 내 마음들이 있어요. 뭐든 하기 싫은 마음, 목표 따위는 내던져버리고 싶은 마음, 그냥 남들이 다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 다 뺏어버리고 싶은 마음 등 내 생각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둡고 찌질하고 우울한 마음들이 무의식 영역에 잔뜩 쌓여 있어요. 이 무의식 영역은 인지하지 못한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모른 척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의식 영역에 있는 마음처럼 무의식 영역에 있는 마음도 힘이 있습니다. 이 무의식 영역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내 목표를 방해하는 쪽으로, 나를 더 실패하고 힘들게 하는 쪽으로 내 몸을 움직여버려요. 왜냐하면 의식 영역에 있는 마음만큼이나 이 무의식 영역에 있는 마음도 내 진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무의식 정화란 내가 그동안 보기 싫어서 치워놨던 무의식 영역에 빛을 비추는 작업이에요. 보기 싫은 마음도 내 마음이라고 인정하겠어 결심하고 진짜 내 진심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존에는 알지 못했던 혹은 일부러 눈을 돌렸던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 폭력적인 마음, 두려운 마음 등이 슬그머니 자취를 드러내요. 우리가 봐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나타나도 된다고 허락했기 때문에 조금씩 숨어있던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느껴주면 더 이상 감정들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감정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주방에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은 잘 쓰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휘둘렀다가는 크게 다치고 말아요. 무의식에 있는 마음들, 감정들도 이 칼과 같습니다. 내가 칼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 안전한 곳에 두면서 필요할 때만 꺼내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아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칼이 멋대로 움직이다가 다치고 피가 납니다. 지금까지 그런 감정은 나쁘니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하고 생각과 감정을 억눌러 왔다면, 이는 칼이 무서우니까 안 보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반대로 무시해왔던 무의식을 바라보겠다, 인정하겠다는 결심은 칼이 어디 있는지 잘 인식하겠다, 칼의 위험성을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겠다는 것과 같고요. 그럼 일상 속에서 어떻게 무의식 정화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 하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건데요. 보통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에 집중을 하죠. 이제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분명히 꼴 보기 싫은 사람, 악역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악역들에 집중하면서 영상을 보는 거예요. 최근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는 드라마가 인기였죠. 그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 박민영을 배신한 친구나 남편, 몰상식한 시어머니 등이 나옵니다.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쳐지죠. 이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꼴 보기 싫은 마음이 나에게도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시청해요. 나만 잘 되고 싶어서 친구를 미워하는 역할을 보면서 맞아, 나에게도 저런 마음이 있지 인정해보는 거죠. 그럼 어떨까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듭니다. 나는 안 그런데? 나는 그런 적 없는데? 하면서 거부감이 들고 나와 저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소리치고 싶어져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고 인정하는 게 나와 저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을 저렇게까지 만든 그 마음, 예를 들면 질투심이나 미움 같은 것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질투심이나 미움이 있다는 걸 알면 조심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그 감정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예 모르고 있으면 점점 그 감정이 억눌려 드라마 속 악인처럼 몰상식한 수준으로 감정에 휘둘려 버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감정이 없는 것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평범한 인간이고, 평범한 인간은 온갖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감정들, 마음들은 인정해주면 잠시 존재했다 사라져요. 반면 인정하지 않으면 무의식에 꾹꾹 쌓여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존재감을 발휘하고요. 무의식 정화 작업은 예상하셨겠지만 멋지지도 쿨하지도 않아요. 애초에 그런 마음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힘들 것 같아서 무의식 영역에 처박아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어두운 무의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작업은 의도적으로 고통 속에 들어가는 일, 고장난 쾌락고통 저울을 고치는 일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저울을 고통 쪽으로 기울일수록 점점 쾌락이 늘어나는 것처럼 무의식 정화를 통해 부정했던 마음, 거부했던 감정들을 인정하다 보면 점점 더 편안한 나, 자유로운 나, 당당하고 적극적인 나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에도 쨍쨍한 볕이 들길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